전기 설비 현장에서 수십 년간 땀 흘리며 성실히 살아온 43세 가장 민철 씨를 보십시오. 그는 누구보다 강인한 체력을 가졌고 매일 새벽 달리기를 멈추지 않는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민철 씨는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두렵습니다. 현장에서 쏟아지는 타인의 무례한 말들,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수많은 변수 속에서 정작 나라는 사람의 품격이 서서히 깎여나가고 있음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자신감 넘치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이제는 작은 비난에도 가슴이 요동칩니다. 또한 서희 씨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며 살아온 중년 여성입니다. 그녀는 타인을 배려하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조차 잊어버렸습니다. 옷차림은 늘어진 지 오래고 자세는 구부정해졌으며 삶의 기준은 언제나 남들의 시선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녀가 느끼는 지독한 서운함과 허망함은 영원히 스스로를 돌봐달라고 외치는 마지막 비명입니다. 당신의 안색이 어두워지고 감정이 소모되는 그 모든 과정은 당신이 너무 오랫동안 타인의 숲에서 길을 잃었기 때문임을 이제는 인정해야 할 때입니다. 깊은 산속 웅장한 자태를 뽐내던 고목도 그 뿌리부터 서서히 말라갈 때는 겉으로 금방 드러나지 않는 법입니다. 처음에는 잎사귀 끝이 조금 노랗게 변하고 다음에는 가지 끝에 수분이 닿지 않아 작은 바람에도 쉽게 부러지기 시작합니다. 대지는 계절의 흐름에 따라 옷을 갈아입고 물은 지형에 따라 그 흐름을 바꾸는 것이 자연의 섭리이거늘 우리 인간의 마음 또한 이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만물이 제자리를 지키며 순환하듯 우리의 영혼도 안팎의 조화가 맞아야 생명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지독한 무력감과 허무함은 마치 가뭄 든 논바닥처럼 당신의 내면이 갈라지고 있다는 증거일지도 모릅니다. 맹자의 가르침을 등불 삼아 마음의 감옥에서 벗어나 잃어버린 인생의 품격을 되찾는 5가지 처방법을 제안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당장 오늘부터 실천할 수 있는 영혼의 훈련법입니다. 첫째, 5분 내에 바꿀 수 없는 일은 과감히 신경을 끄십시오. 걱정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당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그것은 시간이 해결해 줄 영역으로 넘겨야 합니다.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직 지금 당신의 손끝에 닿는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둘째, 주기적으로 싫어하는 일을 의도적으로 하십시오. 안락함은 영혼을 나태하게 만듭니다. 평소 귀찮아하던 청소를 하거나 평소 읽지 않던 어려운 책, 한 페이지를 읽는 것 같은 작은 고통을 선택하십시오. 그 과정에서 당신은 미처 몰랐던 자신의 강인함을 발견하고 예상치 못한 기쁨을 얻게 될 것입니다. 셋째, 옷과 자세를 단정히 하여 스스로를 예우하십시오. 겉모습은 내면의 거울입니다. 어깨를 펴고 턱을 당기는 자세만으로도 당신의 호르몬은 변화합니다. 단정한 차림은 타인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나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수단입니다. 넷째, 타인의 비난에 절대 맞서지 마십시오. 비난은 던진 사람의 몫입니다. 당신이 그 감정을 받지 않는다면 그것은 당신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타인의 감정으로 당신의 맑은 마음을 오염시키지 마십시오. 침묵은 때로 가장 품격 있는 대답이 됩니다. 다섯째, 매일 사소한 성공을 기록하십시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이불을 개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 같은 작은 도전을 반복하십시오. 이 사소한 성공들이 쌓여 당신의 뇌에 성취의 회로를 만들고 훗날 거대한 목표 앞에서도 주저하지 않는 과감함을 선사할 것입니다. 인간의 성품이 본래 악하다며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성현순자는 사실 그 누구보다 치열한 시대적 고통을 겪었던 인물입니다. 그가 살았던 시대는 예의와 염치가 사라지고 오직 힘이 지배하던 난세였습니다. 순자는 그런 혼란 속에서 인간이 어떻게 다시 품격을 회복할 수 있을지를 평생 고민했습니다. 그는 화성기위라는 철학을 제시했습니다. 타고난 본성이 거칠고 모나더라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인위적으로 선함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순자 역시 자신의 이상을 알아주지 않는 세상을 주유하며 수많은 좌절을 겪었지만 그는 결코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생이 무너지는 것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품격을 지키기 위한 훈련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특히 순자는 성의지분의 논리를 통해 인간의 가치는 타고난 것이 아니라 후천적인 습관에 의해 결정된다고 믿었습니다. 마치 거친 쇳덩이가 뜨거운 불길 속에서 단련되어 날카로운 칼이 되듯
우리의 인격도 사소한 습관과 엄격한 자기 관리를 통해 완성됩니다. 민철 씨와 서희 씨가 느끼는 현재의 고통은 맹자의 관점에서 볼 때 호연지기가 바닥난 상태이지만 순자의 관점에서는 새로운 품격을 빚어내기 위한 담금질의 시작입니다. 잃어버린 마음을 찾아오는 것을 넘어 이제는 스스로 규칙을 세우고 그 규칙을 지켜나가는 강인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왜 순자가 강조했던 자율적인 품격의 상태를 유지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일까요? 현대인이 겪는 고통은 과거보다 훨씬 더 정교하게 우리의 자존감을 갉아먹습니다. 첫째, 감정 소모가 일상이 된 것은 비교의 늪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타인의 편집된 단면과 자신의 초라한 현실을 쉴 새 없이 대조합니다. 남들의 박수 소리에 귀 기울이느라 정작 내 안에서 울리는 영혼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예민해서가 아니라 너무 착하게 살려고 애쓰다 보니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에 스스로를 가둔 결과입니다. 둘째, 안색이 어두워진 것은 우리가 스스로를 성과를 내는 도구로만 여겼기 때문입니다. 민철 씨처럼 성실한 이들일수록 자신의 휴식과 기쁨을 죄악시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다 보면 호연지기는 사라지고 사람의 기색은 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전에 당신이 빛나던 이유는 당신의 내면과 외면이 일치했기 때문입니다. 셋째, 하려다 많은 일이 많아지는 것은 중심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정보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 판단하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기준이 흐려지면 결단력은 사라지고 사소한 정보에도 이리저리 흔들리게 됩니다. 과거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이유는 이제는 외부의 권위가 아닌 나만의 철학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인생이라는 긴 항해에서 폭풍우를 만나 배가 조금 파손되고 항로를 이탈하는 것은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진정한 비극은 배가 망가진 것이 아니라 항해사가 키를 놓고 바다만 원망하며 앉아있는 것입니다. 모든 인연은 밀물처럼 들어왔다 썰물처럼 나가는 한시적인 현상임을 인정하십시오. 당신 곁에서 멀어지는 사람, 사라지는 명예에 너무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것들이 비워져야 비로소 당신이라는 존재의 본질이 채워질 공간이 생깁니다. 인연의 끈을 억지로 붙잡으려 할수록 당신의 손바닥에는 상처만 남을 뿐입니다. 떠나가는 것은 떠나가게 두십시오. 순자는 하늘이 장차 그 사람에게 큰 임무를 맡기려 할 때는 반드시 그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했습니다. 지금 당신이 겪는 이 증상들은 당신이 무너지고 있다는 증거가 아니라 당신을 더 큰 그릇으로 만들기 위한 우주의 축복입니다. 이제 멀어진 인연과 과거의 영광은 그들의 바다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은 당신만의 바다를 향해 돛을 올리십시오. 비록 안색은 조금 어두워졌고 예전의 활기는 잠시 사라졌을지라도 당신의 내면에는 여전히 맑은 샘물 같은 본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거창한 목표가 아니라 오늘 하루 당신의 품격을 지키는 작은 습관부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귀하고 다시 일어설 힘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각자의 바다에서 오직 당신답게 행복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